안녕하세요. 전기차 알려준 남자 전차남입니다. 제가 선정한 테슬라나 IT 쪽 전기차 관련 뉴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본 거는 보잉이 스타링크 경쟁사에 대한 계획을 중단한다라는 기사인데요. 보잉이 147개의 위성이 포함된 저궤도 위성군을 운영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포기를 신청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테슬라의 그 스페이스X 스타링크 거기에 이제 경쟁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철회했다 이런 거죠. 이런 말은 스타링크 이런 쪽에 이제 경쟁력이 높아져 가지고 스타링크가 훨씬 더 경쟁력을 갖게 되는 이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찾아본 거는 사이버 트럭에 대한 건데요. 사이버 트럭이 이제 얼마나 이제 방탄이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활을 쏴서 화살이 이 사이버 트럭의 이 옆부분을 뭔가 이렇게 흠집을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약간의 그 티만 나고 거의 멀쩡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EV 전기 자동차 판매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다른 많은 다른 이제 제조업체들보다 10배나 많은 EV를 테슬라가 판매했다. 이게 이제 3분기 동안의 자료인데요. 테슬라가 다른 업체들보다 한 10배 정도 많은 그런 이제 전기차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블랙 이 색상의 가격을 올렸는데요. 모델 Y 검은색에 대해 가격을 $500 인상해서 이제는 $2,000가 됐다. 왜 $2,000 이렇게 올렸을까요? 검은색을 하기가 어렵나? 또 다른 소식으로는 스바루도 이제 그 테슬라의 NACS 대열에 합류를 했다. 2025년부터 이제 북미 지역에서 NACS 테슬라 충전 규격에 맞게 이렇게 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2023년 5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쭉 그 NACS 도입을 발표한 업체들을 이제 쭉 해놨는데 포드, GM, 리비안, 볼보, 폴스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메르세데스 벤츠, 닛산, 혼다, 아큐라, 제규어, 현대, 기아, BMW, 미니, 롤스로이스, 토요타, 렉서스, 스바루까지. 스바루는 이제 11월 1일 오늘 NACS에서 합류한다고 발표를 했네요. 폭스바겐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아이폰 15 프로를 TV와 연결해서 TV 플레이스테이션 이걸로 컨트롤러로 이걸 이제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이폰 15 프로에서 TV 연결해서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테슬라 코리아가 리퍼럴 프로그램 할인액을 감소를 했는데 기존에는 내 리퍼럴 코드를 써서 다른 사람이 이거를 자동차를 구매를 하면 66만원 할인이 됐었는데
이제는 33만 원으로 되고 EAP 90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반 정도 할인액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도 보이던데요. 테슬라가 이제는 그 운전자의 졸음 감지하는 이런 것까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안에 그 실내 카메라를 이용해서 운전자를 감지를 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지 그걸 이제 판단해 가지고 드라이버 droning is detected, 졸고 있는 걸 감지했다, take a break, 잠시 쉬었다 가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멘트를 해준다고 하네. 알람을. 테슬라가 점점 이제 개선이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세종시에 그 테슬라 서비스 센터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렇게 지금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3층짜리 정도 되는 서비스 센터인데요. 근데 이거를 좀 보니까 이걸 건축주가 비전 오토모빌이라고 해서 테슬라 코리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그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지금 1월부터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하고 원래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그 자료인데요. 비교해 놓은 자료인데 1등은 역시 비아디고 2등이 테슬라네요. 근데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보니까 비아디가 50%까지는 아니지만 40몇 프로 정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네요. 작년엔 98만 대였는데 올해는 183만 대, 이렇게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했네요. 테슬라는 72.5만 대에서 117.9만 대 이렇게 됐고, 상하이 자동차, 폭스바겐, 지리, 스텔란티스, 현대기아차, 광저우 자동차, BMW 이렇게 있는데 좀 보니까 현대기아차를 보니까 33.5만 대에서 37.4만 대로 조금 늘어났네요. 증가폭이 좀 적어 보이네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 다음에 현대 제네시스가 LG의 웹 OS를 이렇게 채용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자동차의 뒤에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TV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LG에서 공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현대 제네시스 자차 차량에 LG 웹 OS 탑재라고 했는데 11월 1일 날 이걸 이제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보니까 자동차용 웹 OS를 통해 고객은 TV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집에서 차량 안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생활 공간을 차량까지 확장해 도로 위의 삶의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합니다. SDV 기반의 기술 발전으로 사람들은 차량 안에서 편안하게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당사는 고객에게 더욱 다양하고 가치 있는 차량 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주요 콘텐츠 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개발센터의 권혜영 부사장이 이야기를 했네요. 네, LG에서 보니까 자동차 부품 솔루션 사장인 은석현 사장이 LG는 운전자와 승객을 위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자동차 제조업체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동차용 웹 OS를 포함한
가장 진보된 차량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LG가 웹OS를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거를 현대자동차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분기 실적 추이를 보니까 여기가 2021년 2분기부터 해서 2023년 3분기까지의 그래프인데 올해 들어서 상당히 안 좋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14조, 10조 막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올해 1분기에는 6,400, 2분기에는 6,600, 3분기에는 그래도 조금 개선돼서 2조 4,300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매출도 작년에는 77조 뭐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60조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3분기에는 그래도 67조로 좀 회복이 됐네요. 이런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모델 Y 뒤쪽에 수동 잠금 해제 장치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그게 모델 3와 모델 Y에도 없었나? 하여튼 뒷좌석 그 의자 문 여는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 추가될 예정이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테슬라의 일본의 이제 슈퍼차저 오픈했다라는 그런 건데 이게 보니까 결국은 패밀리마트 앞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렇게 설치를 한 거잖아요. 올해 6월달 정도에 테슬라 재팬이겠죠. 테슬라 재팬하고 패밀리마트가 이렇게 협력을 이렇게 강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패밀리마트 편의점에서 이제 거기다가 주차해 놓고 충전을 하면서 패밀리마트에 가서 뭔가 필요한 거 물건을 사거나 뭐 컵라면 정도 이렇게 먹는 그런 식으로 하면 딱 좋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협력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모다 아울렛 같은 데가 이제 테슬라와 협력을 해서 거기 주차장에 슈퍼차저를 설치를 전국에 여러 군데다가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편의점 업체들과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편의점들 중에서 이제 주차장이 좀 널널한 그런 곳에 슈퍼차저를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전차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